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지난번에 SCHD랑 제피를 가지고서 은퇴를 위한 1등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선택한 종목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댓글로 주셨던 질문 중에 가장 많았던 게 배당 2천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2천만 원 넘으면 과연 세금 폭탄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맞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상황에 따라 솔루션이 다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금융소득만 있는 투자자가 있고 금융소득 플러스 알파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발생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건데요. 오늘 영상만 보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걱정 말고 끝까지 시청만 하시면 법무사 비용 못지않는 꿀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보통 배당과 이자를 말하는데요. 그게 2천만 원 넘고 안 넘고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선 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이 없죠. 우리가 지금 계좌에 꽂히는 돈, 그게 바로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납부할 게 없는데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우선은 폭탄은 아니고 아주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상황에 더 많이 내고 덜 내는지 그걸 알아야 내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으니까 뒤에 사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많이 벌면 벌수록 돈을 많이 내라,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금액별로 세금이 다르고 점점 올라갑니다. 10억 이상 벌게 되면 45%를 내야 되고 내가 한 6억 정도 벌었다. 5에서 10억 사이는 42%를 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3,54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누진공제라고 해서 내가 5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1,000만 원 벌었을 때도 42% 내면 너무 배 아프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벌었을 때는 요 앞에 6%에 해당이 되니까 그 퍼센테이지만 내면 된다. 그래서 공제금을 빼주겠다 해서 그 금액만큼 감안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1,200만 원, 15%니까 배당소득세 수준이죠. 이 정도면 그래도 배당소득세랑 비슷하다. 그 이상 넘어가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과 금융소득 플러스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있는 사람으로 나눠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소득자인데요. 사업이나 근로소득 없이 배당만으로 혹은 이자만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는 분인데요. 저도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적 자유이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당만 받았을 때 어떤 세금을 내게 되냐? 종합과세랑 분리과세 중에 큰 금액에 해당되는 걸 내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분리과세는 우리가 배당소득세라고 배당 금액에서 15%를 제외하고 은행에 꽂히게 되죠. 이미 내고 있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종합과세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과세 표준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그 둘 중에 큰 금액을 내게 되는데 실제 사례를 뒤에서 한번 볼게요.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3천원이랑 7천만 원 벌었을 때 얼마나 세금을 내게 되는지 볼게요. 종합과세랑 분리과세 둘 중에 큰 금액이 설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천만 원일 때 먼저 보면 종합과세는 2천만 원까지 15% 원래 내는 우리 배당 소득세죠. 거기서 1천만 원이 초과됐으니까 1천만 원에 앞에 과세 표준에서 6%였으니까 이걸 적용하면 36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 보면 분리과세 배당 소득세로 계산하면 15%에서 450이죠. 분리과세가 더 큽니다. 이랬을 때는 그냥 배당소득세 낸 걸로 퉁치고 끝납니다. 그리고 밑에 7천만 원 더 큰 금액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종합과세는 24%에 해당되죠. 과세 표준이 24%입니다. 그리고 공제받은 금액 522만 원을 빼면은 978만 원을 내게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분리과세 배당소득세죠. 7천만 원에 15% 하면 1,050만 원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역시나 분리과세가 높죠. 배당소득세가 더 큽니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배당소득세 낸 걸로 끝나게 됩니다. 3천을 받나 7천을 받나 모두 다 배당소득세를 끝내게 되어 있죠. 7천만 원이라고 하면 매달 58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 이상 받는 분들도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 넘지 않는다면 그냥 금융소득만 있으면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다는 겁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은 배당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업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배당만 받고 있다, 이자만 받고 있다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해외에 투자했을 때는 7,800까지, 국내에 투자했을 때는 7,2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배당소득세보다 과세표준이 더 높아져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니까 이 밑으로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매달 600만 원 넘게 배당을 받을 일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소득만 있다면 배당에 대한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금융소득 플러스 근로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배당소득이 3천만 원이고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일 때 총 합쳐서 8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배당이 분리과세로 2천만 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천만 원이 종합과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플러스 1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6천만 원이 되는데요. 이 6천만 원은 앞에서 과세표준에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이 얼마인지 보고 계산하면 되겠죠. 바로 뒤에서 볼게요. 종합과세 대상이 6천만 원이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은 24%인데요. 그 뒤에 누진공제 522만 원을 빼면 918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918만 원 모두 배당 때문에 내는 게 아니죠. 종합과세라고 해서 내가 벌어들인 사업소득도 포함된 거니까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5천만 원의 24% 그리고 522만 원의 누진공제도 정확히 비율에 맞춰서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으로 벌어서 내야 될 세금이 765만 원이고 실제적으로 배당을 통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은 153만 원입니다. 그럼 배당으로 내야 될 세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153만 원도 많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1천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은 15%의 세금을 냅니다. 그게 150만 원이겠죠. 이걸 빼면은 딱 3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배당을 3천만 원 받는데 3만 원 정도 더 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폭탄이라는 이런 무서운 말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배당을 많이 받고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인데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서 사업소득이 적으면서 배당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배당으로 8천만 원 받고 사업소득이 4천이다. 좀 과한 감이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선 배당이 8천인데 2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분리과세가 되죠. 6천만 원이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합쳐져서 1억 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1억 원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이 얼마나 불어날까요? 뒤에서 계산해 볼게요. 1억 원에 해당되는 과세 표준은 35%고 누진공제 1,490만 원을 빼고 나면 2,0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 정도면 큰 금액을 내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랑 배당으로 벌어들인 소득입니다. 사업이나 근로로 벌어들인 수익을 봤더니 804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배당으로 내야 될 세금은 1,206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미 배당으로 낸 돈이 있죠. 6천만 원에 15% 떼고 나왔으니까 900만 원은 이미 냈습니다. 추가로 내야 될 돈이 306만 원인데요. 1억 원의 종합과세라고 생각하면은 306만 원 정도 돈을 더 내는구나. 배당으로 돈 내는 경우가 이 정도구나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구간이 딱 8,800만 원 구간입니다. 여기까지가 522만 원 공제해주고 24% 세금이니까 배당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그렇게 크게 세금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1억이 넘어가는 순간 세금이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배당이 높아지던 소득이 높아지던 8,800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 당연히 더 많이 벌면 좋겠죠. 그렇게 많이 벌었을 때는 다른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넘기는 게 좋습니다. 법인을 세운다거나 다른 세금을 줄인다거나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법무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소득 투자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5억을 내가 벌었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종합과세에서는 45%의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가 시세 차익으로 내는 양도세는 22%죠. 그걸 계산해 보면 15억 벌었을 때 종합과세는 6억 7천만 원이 되고 양도세 내는 돈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내가 배당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때는 배당보다 양도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더 괜찮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보다 성장에 더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밸런스 있게 투자하느냐도 중요한 투자 관건입니다.
이번 배당과 금융소득으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걱정을 했는데요. 앞에서 제가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실제 구독자분들은 상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직접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금융소득자랑 금융플러스 근로사업 소득자에 따라서 두 가지 계산기를 만들었으니까 그 계산기에 실제 내 배당금이랑 소득을 넣으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꿀팁이니까 바로 뒤에서 계산기 쓰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내가 금융소득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시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월 배당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걸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5만원 단위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내가 매달 300만원씩 받고 있다 그러면 배당 소득세 540만원을 내게 되죠. 그리고 금융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추가로 납입할 건 0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를 받았을 때 배당 소득세 말고 추가로 금융소득을 내게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산기는 금융, 근로, 사업소득 모두 다 합쳤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입력할 건 두 가지입니다. 월 배당받는 금액이랑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를 여기에 넣으셔야 됩니다. 사업, 근로소득 확인하는 방법은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직접 그 회사 혹은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 재무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사업, 근로소득을 여기다 넣으시고 월 배당을 넣으면은 우리가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예시로 월 300만원씩 받고 사업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다 라고 계산했을 때 배당 소득세로 내는 걸 파란색으로 썼는데요. 300만 원이랑 240만 원이 써있죠. 이거는 이미 15% 세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납입해야 될 세금은 17만 원이니까 내가 배당을 매달 3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17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되는 거냐? 그렇게 배당 세금이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직접 계산해 보시면서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당, 이자, 사업, 근로소득에 따라서 발생되는 종합과세로 인해서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또 다른 복병이 있죠.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지금 기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이것 또한 폭탄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건보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